안녕하세요. 동북고등학교 강현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운동량과 충격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강의는 총 2개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강의 이번 시간은 이제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의 정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충격흡수라는 거 있죠. 충격흡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문제풀이 영상도 이제 좀 하나 올려놓을 건데요. 반드시 꼭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운동량 개념, 충격량 개념이 또 따로 뭐 별도의 어떤 개념을 새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뉴턴 운동 법칙의 좀 다른 형태, 좀 다른 버전이라 그럴까? 이렇게 좀 변형된 형태다라고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 기억을 하시겠죠? 예. 가속도의 정의인데, 이 A는 뭐라고 했죠? 예, 운동의 변화, 물체 운동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운동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왜 운동이 변한다 그랬죠? 예, 외부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이 변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 했더니 어떤 시간 동안에 속력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 V0은 뭐라고요? 처음 속력.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 속력. 그것의 뺀 값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정의했는데, 이게 이 델타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물리뿐만 아니고 이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인 것 같아요. 요 단어라기보다 문자죠. 이 델타는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죠. 그리스 문자인데 네 번째 알파벳 A, B, C, D 델타. 델타인데 델타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델타의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와 여기 간격, 사이 간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델타가 항상 앞에 붙으면 뭐예요? 이것도 사실 그거예요. 속력이 중간에 어떻게 변하는지 상관없어요. 처음과 나중 사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과 끝, 요 두 개 값의 간격. 요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이라고요. 처음에서 끝까지 요 사이 간격. 요것도 이제 이렇게 델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의 델타예요? 속력의 델타. 이렇게 좀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델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이거는 좀 지울게요. 자, 이 뉴턴 운동 법칙에서 나온 그 개념인데, 여기에 좀 장난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슨 장난을 치냐면, A가 있으니까 여기다 앞에 M을 한번 곱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 항등식이니까 M을 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왜 M을 곱해주고 싶을까요? F는 MA니까 이걸 힘의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MA니까 좌변은 F라고 좀 바꿔 쓸 수 있고, 여긴 델타 T에 M을 나눠주죠. 그래서 MV 마이너스 MV0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뉴턴 운동 법칙 가속도의 정의에서 이렇게 지금 유도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걸 좀 델타 T는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언어로 말을 한다? 수학이라는 언어, 수식이라는 언어로 말을 한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아름다워서 저 물리학과의 김상욱 교수는 F는 MA가 정말 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맹점이 있어요.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까먹어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시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음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거를 나의 심장에 불러일으키는가? 그런 것도 계속 음미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과학을 잘 하십니다. 이 델타 T라고 하는 것도 뭐 막상 써놓고 이걸 막상 설명을 하면 또 못해요. 예, 이 F라고 하는 거, 델타 T, 이게 무슨 상황이죠? 어떤 물체에 힘을 줬더니 어느 정도, 어떤 일정 시간 델타 T 동안 힘을 줬더니 뭐가 변해요? MV라고 하는 값이 처음엔 요거였다가 나중에 요만큼 변했다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변했다.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델타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처음이 이랬고 델타 T 그 이후에 나중에 이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격이 이렇게 변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걸 좀 이쁘게 바꿔보고 싶으면 델타 T를 좀 양변에 곱해서 분모를 없애면 좋겠죠. 바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V0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줬는데 어떤 일정 시간 동안 힘을 줬더니 뭐가 변했다? MV라고 하는 값이 변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MV를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자? P라고 정의하자. 이거를 운동의 양이라고 정의하자. 물체가 지금 운동의 양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 MV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과학사적으로 보면 되게 또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MV 제곱이냐,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어떤 고유 값이 양이 MV 제곱이냐, 그 과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그건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이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델타로 바꿔 쓸 수 있죠. 델타가 뭐라고요? 처음과 나중 사이, 간격.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델타잖아요. 뭐의 델타? 아하, 운동량. P라고 하는 거의 델타.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뉴턴 제2법칙을,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조금 더 변형한 그 다른 버전인데,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일정 시간 동안 힘을 가하면 그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만큼 물체의 운동이 변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때요? 무슨 뜻일까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 물체에 어떤 외력이 작용할 때 그 시간 동안 곱한 그 힘과 그 작용한 시간을 곱한 만큼 물체의 MV라고 하는 운동량이 변한다. 또 다른 표현. 그럼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의 변화는 0이다. 쉽게 말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의 변화는 0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어떤 운동 상태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자꾸 속도, 속력 제가 좀 이렇게 혼동해 쓰는데 어쨌거나 속도입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 등속, 직선 운동은 운동이 변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거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거? 가만히 있는 정지죠. V가 0일 때 P는 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지 상태일 때도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운동량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좀 이 운동량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정의한 개념을 다른 뭐 좀 상황에 좀 적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다시 써볼까요? 어떤 물체에 어떤 일정한 시간만큼 힘을 작용하면 뭐가 변한다? 물체의 운동의 양이라고 하는 게 변한다. MV라고 하는 값이 변하더라. 그러면 뭐 첫 번째 상황 뭐 이런 게 있겠죠. 어떤 물체가 1kg짜리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정지해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났어도 어느 시간대에 또 보니까 델타 T 시간 또 후에 보니까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이건 무슨 상태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운동의 변화가 어때?
없어. 그럼 다른 게 뭐야? 결국 무슨 뜻이야? 따라서 이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외부에 작용하는 힘은 0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해석하는 방향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두 번째. 근데 어떤 물체, 지금 1kg짜리 물체가 2m/s로 지금 운동하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어느 시간대 보니까 이 물체가 지금 속력이 4m/s가 됐어. 그럼 이거 뭐죠? 물체 운동이 변했어. 운동이 변했어. 그러니까 뭐가? 이 물체엔 지금 뭐가? 외력이 작용하고 있던 거야.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그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MV 값으로. 처음 운동량 값이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 값은 지금 질량 1kg에 2m/s를 지금 곱하면 되죠? 속도로 곱하면. 그럼 얼마야? 2kg/m죠. 운동량은 따로 단위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kg/m가 운동량 단위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게요. 나중. 그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1kg짜리가 4m/s로 좀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4kg/m로 운동량이 어때요? 2에서 4로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4에서 2만큼. 델타. 어때요? 4 빼기 2. 나중에서 처음 빼기. 이게 델타라 그랬죠? 근데 무슨 델타? P의 델타. 2kg/m만큼 운동량이 변했네. 그러면은 이만큼이 변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외부에 힘이 작용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운동량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그 변화량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고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의 요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요게 얼마예요 지금? 2kg/m만큼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자꾸만 힘과 시간의 곱 이렇게 좀 쓰기 또 귀찮으니까 요 F 곱하기 델타 T를 뭐라고 정의해요? 요 F 곱하기 델타 T를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봐요. 그냥 F 곱하기 델타 T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 경우, 이번에는 1kg짜리가 2m/s로 움직이다가 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1m/s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뭐죠? 운동량이 변했는데 어떻게 운동량이 줄었죠. 딱 보면 아시겠죠? 운동량이 줄어들었어요. 운동이 줄었어. 운동량이 변했는데 줄었다. 그럼 뭐죠? 여기에도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힘이 작용했구나. 근데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속력이 줄었죠. 운동량이 줄은 거죠. 그럼 얼마만큼 줄었을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이 1 곱하기 2에 2kg/m고 나중에 얼마예요? 1kg/m죠. 얼마 줄었죠? 나중에서 처음만큼 2에서 1만큼 어떻게 줄었어요? 마이너스 1만큼 준 거죠. 그쵸? 1만큼 줄었다. 뭐가요? P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일 만큼 했는데 요게 바로 뭐와도 같다? 이 지금 요게 이때까지 2에서 1로 바뀔 때까지 운동이 이렇게 바뀔 때까지 힘과 시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떠세요? 이제 이해 가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 F 곱하기 델타 T가 바로 뭐다? 운동의 양이. 그러니까 결국 힘을 작용,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데 힘을 어떤 시간만큼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이만큼에서 요만큼까지 변한다. 이렇게 지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물체 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나 실제 물리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물체가 속력이 얼마만큼, 속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 물체에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나 안 작용하고 있나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측정함으로써 MV 값, 나중 MV 값 측정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힘과 시간의 곱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거를 또 새롭게 그래서 뭐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힘,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시간을 힘이란 굉장히 추상적인 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되게 색다르다고 좀 느끼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맞고 이렇게 배워야 맞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일단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상황에서 주로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문제 상황으로도.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충돌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충돌 또는 어때? 충격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죠. 충격. 그래서 이제 충격량이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격량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글로 충돌 충격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거는 굉장히 뭐예요? 뭔가 힘의 교환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다라는 어떤 그 의미가 있죠. 예? 바로 요것도요. 따귀를 때리는 거, 손을 차치는 거, 이게 뭐예요? 힘을 작용하지만 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잖아요. 야구할 때 야구공이 와서 배트로 치는 순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좀 어르신들, 아빠들은 뭐예요? 골프 칠 때, 그 축구할 때 공을 차는 거, 이 굉장히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 그러니까 충돌, 충격 현상은 어때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요거 일단 좀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값은 뭐라고? 요 식은 뭐라고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모든 곳에 적용되는 뉴턴 운동 제2법칙을 그냥 약간 변형한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만나는 건 뭐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물리 현상, 충돌이나 충격 이 상황인데, 이때 그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힘, 시간 보면 잠깐 제가 이렇게 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골프공을 칠 때도 그래요. 야,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는 순간 이 타격이라 그러죠. 공을 이렇게 딱 치는 그 순간, 그래서 이 공이 골프채로부터 힘을 받는 그 시간이 약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짧거든요. 그 시간이 0.0006초 정도가 돼요. 만분의 6초예요. 만분의 6초. 물론 축구공을 내가 찰 때도 1000분의 몇 초 정도가 돼요. 1000분의 몇 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 충돌 현상에서 예를 들면 골프공이 받는 힘, 시간에 따라 받는 힘이나 야구공이 배트로부터 받는 힘, 시간에 따라 그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주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 낙타봉 형태 같은 게 나와요. 예. 근데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이게 뭐겠어요? 골프로 치면 딱
치고 순간, 치는 순간부터 키가 닿는 순간이 되겠죠? 골프채가 어때요? 골프채가 골프공에 닿는 순간.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제 닿아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골프공이 이제 딱 떠나는 그 순간. 골프공이 어때요? 예. 채로부터 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떠나는 순간.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델타. 이게 얼마라고? 이게 0.0006초 정도가 된다고요. 이건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축구공을 내가 찰 때, 또 다른 것도 뭐 있잖아요. 배구공을 칠 때, 얼굴을, 이건 좀 어렵고, 아무튼 그런 거 칠 때, 이렇게 칠 때, 이런 순간이 다 여기 이런다고요. 그러면 잠깐만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유리가 깨질 때, 뭐 이런 것들도. 근데 더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이에요, 공이고 골프채예요. 딱 오면은 닿는 순간 이게 뭐죠? 바로 요게예요. 요게 올 때 이제 골프공도 단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살짝 이렇게 어때요? 변형이 되죠. 변형이. 제가 지금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 그 골프채는 앞으로 가는데 요게 다시 이제 탄성에 의해서 원상복구로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복귀가 되면서 딱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가장 봉우리 꼭대기 요거를 우리가 최대 충격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가 어느 순간이겠어요? 바로 요 반쪽 여기 순간은 어떤 거겠어요? 딱 와서 쫙쫙쫙쫙쫙 찌그러져서 최대로 찌그러진 그 순간이겠죠. 그쵸?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요게 원상복귀가 되면서 떠나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이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거의 대칭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칭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힘을 받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의 힘이 최대 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유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평균 힘이라는 개념이에요. 딱 충돌을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받는 힘의 평균, 그거를 우리가 평균 힘이라고 하는데, 왜 평균 힘이 유용하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요 그래프에서 요 면적은 뭘 나타낸다? 여러분 나중에 적분을 좀 하면 좀 알 텐데, F 곱하기 T가 바로 이 면적이죠. 면적은 뭐다? FT다. Y축 곱하기 X축 면적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바로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충격량이라고 했잖아요. 충격량이지만 저는 이거 보통 많이 쓰지 말라 그랬죠. FT가 뭐라고요? 충격량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물체가 얼마만큼 운동이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운동량 변화량이라고요. 그렇죠? 이 면적을 구하면 뭘 알 수 있다? FT 알 수 있다. 충격량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FT 알 수 있고, FT는 무엇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지금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 힘에다가 뭐요? 곱하기 시간, 델타 T, 요거를 곱한 값이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첫 시간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뭐다? 이거는 바로 뉴턴 운동 제2법칙, 아까 밑에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유도된 식이다. 즉 뉴턴 운동 법칙의 변형된 형태, 변형된 버전이다. 그리고 이 식의 해석은 어떻게 해?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해서 어떤 시간 동안 힘을 작용하면 F 곱하기 델타 T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의 양이 변한다. 운동의 양이 변한다. 이 MV를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운동의 양이 변한다. 그리고 보통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 현상, 물리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 F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뭐다? F 곱하기 T,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그다음에 충격 흡수, 그리고 충격 흡수 사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